698회 옥설타임쇼 2023년 3월 14일 이널리 코인에 물렸을 때 인드라 대응법은 RFA 신상준, 홍수환 어전, 김수경, 학생의 소리, 깨봉순, 국토전략 베타, 제리트릭스, 벽빈, 이과영, 우먼연타, 김현석, 아임비트, 미줄기 이런 제목입니다. 이든영, RFA, 아임비트 코인, 아인의 비트코인 투자, 미국 주식사는 일기, 김현석, 홍수환, 신상준, 이과형, 불꽃받침 1분 미만,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베리타시움, 깨봉순, 학생의 소리, 김수경, 어벤져스 전략회의, 국토전략 벽석의 빈틈, 지리트릭스 이런 제목입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그 코인 투자,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그거는 이제 정치 얘기 먼저, 국제정치, 외교, 안보, 기타 문화, 사회문화 이런 뉴스를 먼저 전하고, 오늘은 코인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리트릭스, 만주로 했던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이 얘기에 이게 환빠, 인들아 얘기했죠. 환빠를 경계해라. 특히 인터넷 증산도 이 무리들, 개독교 이렇게 욕하는 이들, 상당수가 그 좌익파쇼로 오염된 증산도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맨날 하는 얘기에 그 역사 음모론 뭐 이런 것들, 종교 음모론 주장하는 분들인데 대부분 좌익 파쇼입니다. 환빠의 대부분은 반쪽이들입니다. 아베빠, 반쪽 아베빠입니다. 고구려 백제빠인들아 국유본론 근대사론에서 설명드렸죠. 역시 고구려 백제빠도 반쪽 아베, 반쪽이들입니다, 여러분. 신라 가야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들 좌우의 파셔스 꼴통이 된 데에는 망상에 불과한 사이비 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역사관의 배우는 반쪽 아베입니다. 한국의 제야사기라고 이름 붙인 이들이 개소리를 떨수록 누가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까? 반쪽 아베들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쪽이들이 신민사관 운운할수록 반쪽 아베 일본의 우이파쇼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문전비나 반쪽 노면 파쇼가 반일 파시즘에 몰두할수록 반쪽 아베 자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쪽 아베가 미소 짓는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관 제대로 정립돼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좌우의 파쇼, 환빠, 백제빠, 신라빠, 바레빠, 고구려빠 공통점은 반쪽 아베입니다. 걔네들이 돈 매수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세뇌당하거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50) 세대가 수꼴통이에요, 여러분. 역사관, 세계관, 그 모든 게 개혁 개방과 무관한 폐쇄, 자주 파시즘입니다, 여러분. 파쇼의 쩌들은 400 세계를 대한민국이 떨쳐내지 못하는 한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좌익 파쇼, 환경 OFM, 찌라시 같은 거나 즐겨보는 당신이라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조각조각 나고 파탄에 이를 것이고 극소수의
반쪽 정 같은 애들이 당신들의 가난함, 피폐함, 정신적 황폐함 위에서 귀족이 아닌 왕족으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죠. 반쪽 정은 문좀비, 반쪽 노면처럼. 니들이 가난한 건 내 탓이 아니라 미제이 탓이다. 국힘당 탓이다. 성렬영 탓이다. 박정희 탓이다. 아닙니다. 반쪽 노면 탓이고 반쪽 일성, 반쪽 정일, 반쪽 정원 탓이고, 그쵸? 네. 문전비 지명이 탓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제 탓이 아니라 당신들 자신 탓이에요. 여러분. 당신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태까지 왜 이렇게 살았나?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자, 한반도에 살았던 빗살 무늬 토기인들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갔을까? 벽서기 빈틈 아주 좋아요. 네, 재밌습니다. 역사관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이고 네, 합리적인 분석을 속에서 세계관 정립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과학관, 세계관 이것을 이성에 근거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사이비 과학, 사이비 역사관, 사이비 사회관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그 뜻은 진정한 의미는 히틀러가 먼저답니다. 반쪽 정은이 나이트랭 히틀러를 보고 감동해가지고 자기 쫄따구들한테 나이트랭 히틀러를 배포했을 정도예요. 파시오 사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파시오 사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라는 건 당신이 먼저라는 얘기 아니라 문전비가 먼저고 지명이가 먼저고 반쪽 노면이 먼저고 반쪽 일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 나는 모류의 신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한 끗 더 높아. 문선명과 같은 사이비 신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 무오류니까 걔들이 지금 개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난 잘못이 없다. 다 검찰 탓이다. 그 기저에는 뭐냐면은 지명이는 죄가 없어야 되거든. 운전비도 죄가 없어야 되고 반쪽 노면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반쪽 일성도 죄가 없어야 돼요. 신이니까. 아셨죠?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계속 갑니다. 다음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반쪽 정은 호화 유람선 4대 보유 4대 보유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벤져스 전략회의 대통령은 포퓰리즘 거부하고 진정성 있는 행보 중. 이분이 한신대 교수죠. 김수경. 인드라가 김수경 어전 이야기하니 어전에 김수경이 출연해서 포퓰리즘을 얘기하네요. 성렬영은 정말 외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시오 포퓰리스트들이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450 숫골통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비이성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숫골통 대표 인물 하나가 무능부패 고정인데요. 세종대왕과 비교되는 자가 이런 고종이거든요. 나라가 개판인데 고종은 돈이 많았습니다. 반쪽정원처럼 하는 일마다 등신짓했던 게 고종입니다. 오죽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에 반대해서 시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잘 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조선왕조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입헌 군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가령 동학혁명가 집안이고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해서 선진국 대열로 만드신 박정희 가문 같은 독립군 가문, 이런 가문들, 김구 선생님 가문, 이런 가문들 중심으로 입헌 군주제에 그분들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에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들이 국내 문제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외교로만 인사로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외교 왕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국내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북조선만 망하면 돼. 조선이란, 여러분 조선을 잊으세요. 그 다음에 어벤져스 전략회의 민노총 압수수색. 민노총 인정합니다. 문제는 민노총에 암약하는 애들 지도부만 교체하면 되는데, 한때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인드라 얘기 한마디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막 움직였던 때가 있어요. 인드라가 영향력이 있을 때는 그 민주노총 지도부가 막 움직였을 때인데, 자,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이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를 민주노총 조직원들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민주노총 조직원들이, 조합원들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수기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제 자유우파나 이런 분들이 민주노총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암약하고 있는 좌익파쇼를 비판하고, 좌익파쇼 대신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진정 근로자의 의, 전 노동자란 표현보다 근로자란 표현이 더 훨씬 더 격이 높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분들을 세워야 된다고 선택할 때 의미가 있다고 얘들아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심리를 인드라가 과거에 좌익파쇼로 했을 때 주변에, 인드라도 한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간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드라 주변에도 있었어요. 인드라가 좌익파쇼일 때.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반쪽 주사파 사상을 전혀 믿지 않지만 머리가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게 출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겉으로만 좌익파쇼 주사파 간첩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좌익파쇼 역사를 보면요, 분파 투쟁이 극심하거든요. 거기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정통성이 중요해요. 이 정통성은 국위본능 관점에서 예를 들면 빅터 로스차일드, 스탈린, 그 다음에 반쪽 일성, 그런 식으로 어떤 라인을 선을 잘 타야만이
출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헌영 줄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구족이 멸족합니다. 예, 연합파 손잡으면, 중국과 손잡으면 구족이 멸족됩니다. 소련파 잘못 잡으면 구족이 멸족돼요. 노예제 봉건제 국가니까. 예, 그러니까 줄을 잘 타는 게 예, 필요하기 때문에 간첩을 자청하는 예. 근데 겉으로는 막 예, 반쪽 주사 찬양하더라도 속은 전혀 안 믿는 애들이죠. 제일 똑똑한 놈들이에요. 예, 이런 애들은 겉으로 예, 남들한테는 찬양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반쪽 정은이 제일 경계하는 애들이 이단, 반쪽 정은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출세에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때리기 때문에 예, 특히 경계예요. 반쪽 정은조차도. 예, 이런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이 있고 첫 번째 유형이 제일 이런 놈들이 제일 무서운 놈들이야. 그리고 딱 그 상황 봐서 이런 놈들이 제일 먼저 전향합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믿는데 겉으로만 출세를 해서 믿기 때문에 예, 재빨리 전향해요. 예, 제일 무서운 놈들이야.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좀 순진한 부류인데 뭐냐면은 정말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정말 그 반쪽 정은 주사파 반쪽 주사파를 사상을 믿는 경우예요. 믿는 경우에서 강성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이 강성파는 그야말로 아주 단순 무지의 극치인 거죠. 얘들, 얘네는 막 이론적으로 막 심각하게 막 공부해가지고 반쪽 주사가 된 게 아니고, 이론은 진짜 얘네들 몰라. 그냥 판타지 소설의 기사 같은 애들이죠. 그냥 우연하게 뭐 이렇게 지인이거나 자기의 선배건 같은 간에 그러한 사람들이 엮인 거죠. 그냥. 근데 이 사람 자신은 그냥 자신의 어떤 주관보다는 기가 얇아서 사람 따라가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냥 나는 반쪽 주사 몰라. 근데 난 그냥 주변 사람들이 내 지인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이왕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전향하기가 힘들어요. 왜 소설 삼국지 같은 거 봐도 대체 역사 소설 그런 거 봐도 이런 사람들은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의외로 그냥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숙명인 거죠. 그냥 원래 그냥 이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뭐랄까 그냥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증오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할 수 없이 시대가 그 사람들의 수꼴통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무지가 엄밀하게 해서 무지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냥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뭐 이렇게 뭐 감옥 가도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 빼고는 참 힘들어요. 이거. 안타까운 거죠. 예. 그다음 세 번째가 애매한 경우인데 요 친구들은 전향이 가능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은 첫 번째 유형과 달라요. 첫 번째 유형은 속으로 안 믿잖아. 속으로 안 믿지만 겉으로는 출세를 위해서 믿는 애들이고 제일 똑똑한 놈들이고, 두 번째는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순박한 사람들이죠. 안타깝고 동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유형은 공부도 많이 했어. 속까지 믿는 애들. 반쪽 주사 사상이 세계 인류 최고의 문명이고, 반쪽 정의는 살아있는 신이고 인격신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애들이에요. 이 세 번째는 근데 전향이 첫 번째보다는 느리지만 두 번째보다는 빨라요. 뭐냐면 이 세계관이 무너지면 얘네들은 바꿀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냥 공부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바뀌지도 않아. 근데 이 세 번째 유형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뀌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세계 최고의 이론이 반쪽 주사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인드라가 필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세 부류가 간첩을 자청하는 애들인데, 인드라 강조할게요. 반쪽 정은이 제일 경계하는 애들은 이 똑똑한 애들을 제일 경계하고, 두 번째를 경계하는 애들은 이 세 번째를 경계해요. 두 번째는 경계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자신들이 만약에 이렇게 적화하게 되면 써먹다 말을 졸로 보거든요. 그리고 적화 통일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내가 강조하는데 반쪽 주사파로 활약한 애들을 제일 먼저 수청할 사람이 누구다? 반쪽 정은이 제일 먼저 수청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실리적으로도 얘네들을 수청해야 북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특권층이 대한민국의 핵심 수뇌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죠. 얘네들 놔두고 어떻게 그 북쪽의 애들을, 특권층들이 자리를 나눠줘야 되는데 얘네들가 있고서는 자리가 없잖아. 얘네들이 살아야 될 것들은 없어져요. 근데 두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에 얘네들 살려줍니다. 써먹기 좋거든. 일회용으로 하위 관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세 번째를 숙청합니다. 순서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애가 막 필요하면 두 번째처럼 순박하게 이렇게 행사하기 때문에 얘들이 숙청하기가 진짜 어려워. 첫 번째 유형은 가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세 번째 유행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됩니다. 왜? 본인들이 진짜 믿고 겉과 속을 이렇게 다르지 않고 겉이나 속이나 같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세계관이 반쪽 정은, 반쪽 주사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다? 이단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세계관이 있거든. 근데 그것은 반쪽 정은과 비교해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얘는 책에서만 보고 그런 애야. 근데 실제 반쪽 주사 사상이라는 대로 반쪽 정은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같은 애가 잠수함 타고 반쪽일성을 만났잖아. 반쪽일성 입장에서는 이 김영환 같은 또라이가 껄끄러운 거예요. 참 비용신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드라의 구입원론의 특징인데, 김영환이 세 번째 유형인 거예요. 네, 이런 애들이 2단이에요. 반쪽 주사파 입장에서 2단인 거예요. 네, 글자 한마디라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쟤는 아무리 반쪽 정의성을 찬양하더라도 제일 나쁜 놈이에요. 2단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유형이 제일 싫어해요. 반쪽 정의 입장에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 그냥 충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만약에 적하면 제일 먼저 수청합니다. 인드라 입장에서도 제일 먼저, 인드라가 반쪽 정은 입장이어도 세 번째 유형을 가장 먼저 수청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하니까 일회용으로 이용할 겁니다. 얘네들은 머리가 없으니까 필요하죠. 현지 사정을 좀 아니까. 그리고 이런 애들일수록 우직한 머슴 역할이기 때문에 평판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뭐 머슴 역할 하는 것 같은데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첫 번째 유형은요, 이거 가리기가 본인도 힘들거든. 반쪽정 입장에서도. 이놈이 뻐꾸기가 돼서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제거하지 않을까. 얘가 혹시 9번 간첩일까. 겉으로는 막 자기를 막 찬양하고 유능하지만 너무 유능하면 불안한 거죠. 한신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간첩되는 유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인드라가 경험이 많아. 20여 창장 한 20여 년 동안 좌이파시아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성향들이 딱 있어요. 체험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 간첩 유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사 대부분이 해당이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소리. 박정희 대통령이 최전방 DMZ에 세우신 필승교회에 방문했습니다. 필승교회는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군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네요. 학생의 소리 화이팅! 인드라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7시간 좀은 대기하는 지명이 유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나. 오지 말라는데 왔죠 굳이. 그래서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통쾌하게 비판했는데, 지명아 열심히 해. 데케트 딱 저 몇 달들 투쟁. 인드라 진심인 거 알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명이가 이 멘탈이 지명이 멘탈이 강해. 오늘도 데케트 딱 틀리 딱딱 할배들이 와가지고 나 할배들 중에 지명이 팬클럽이 있는 건지 처음 봤어요. 할배, 그러니까 한 나이들이 대체로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할배, 틀리 딱딱, 데케트 딱, 몇 달이 아니죠. 뭐냐 이거. 매아들이, 매국 아들이니까 매아죠. 데케트 딱 매아들이 지명이 애국자 아니야? 나 그거 두고 충격 먹었어. 야, 지명이를 애국자로 여기는구나. 이러더라고. 지명이가 애국자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면 안 돼.
옆에서 설득할 정도야. 야, 지명이 정도면 애국자 아니야? 이러니까 옆에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아셨죠? 어느 정도 수준이지. 야, 지명이가 애국자냐? 그 얘기. 야, 나 인들아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예, 지명이 씨야. 인들아 박수를 보내고 싶죠. 데케트 딱. 예, 매국의 아들분들 힘내세요. 투쟁! 인들아 지지합니다. 오늘 오신 손님들 지지합니다. 인들아는 예, 장사하는데 정치색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예, 데케트 딱 몇 달들 환영하고 지명이가 우리 가게에 오는 것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정치색 가리지 않고 저희 파쇼 자유우파 자유좌파 모든 분들 우리 가게에 오세요. 예, 저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지명이 멘탈이 강해. 열심히 버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들아 지금부터 이제 그 코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